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좀 준비를 그동안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크립토 시장에 있었던 이슈 이제 제가 17년 3월 달부터 크립토 시장에 있었는데 7월부터의 이슈가 생각이 나서 쭉쭉 정리를 했고 나름 리서처분에게 리서치를 부탁을 해서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한 내용이고 아마 좀 빠진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너그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옛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보면 2017년 7월 15일부터 16일 때 비트코인 세그윗 하드포크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드포크라고 하면 네이버에 치면 뭐 내용도 나오고 했었는데 제 기억에 17년 여기 보면은 이제 9월 25일이 업비트 거래 시작 날인데 이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드포크라고 하면은 지금은 기술적 업데이트를 통해서 체인을 분리한다. 뭐 이렇게 다들 알고 있지만 이때는 하드포크를 하면은 그 코인이 두 개로 나뉜다라고 선동을 이제 해외에서 하면서 비트코인이 두 개로 나뉘면 그럼 뭐가 진짜 비트코인이냐? 비트코인 1과 2가 생길 건데 뭐가 진짜냐?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사실상 거의 7월 5일부터 그 얘기가 나왔고 여기까지 보면 거의 반토막 2,600달러에서 1,800달러까지 떨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아무 일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왔죠. 보면은 17년도는 계속 신고점의 해였어요. 보면 그 전 사이클에서의 고점이 1100달러였고 이미 1100달러는 17년 초반에 5월 달에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신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그윗 이후에 이제 신고점이 달성을 또 했고 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8월 14일이 여기인데 8월 14일 날 BCC, 그러니까 지금은 BCH라고 하는 비트코인 캐시인데 비트코인 캐시가 폴로니엑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바이낸스가 없었고 코인베이스는 있었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고 폴로니엑스가 대장 거래소였고 그 다음 비트렉스 뭐 이런 식이었는데 폴로니엑스와 코인원에 상장을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 시작이 됩니다. 제 기억에 80만 원인가 상장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 40만 원인가 상장됐다가 결국에 올랐다가 다시 20만 원, 24만 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280만 원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480만 원 가고 이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날 상장이 됐다. 그래서 비트가 어쨌든 올랐다. 라고 보면 되고 9월 달에 이제 7월 하락에서 신고점을 달성하면서 시장이 9월 초까지 무난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재밌는 거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잠깐 시총을 넘었던 적이 있어요. 한 10분 정도. 그때가 바로 이날인데 이걸 안 써놨네요. 6월 12일 날 이더리움이 48만 원을 가고 비트코인은 2,900달러였는데 이때 이더리움이 잠깐 시총 1위를 찍었고 이 상승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못 올랐어요. 즉 비트코인의 신고점을 갔는데 이더리움은 여기 있었던 48만 원의 고점을 여기서 넘지 못했다라는 거를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비트가 더 갈 때가 있고 이더가 더 갈 때가 있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기억 때문이에요. 중국 거래소 폐쇄. 중국도 이때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윤비 뭐 해가지고 뭐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 중국 거래소를 중국 국가에서 다 폐쇄하라는 명령이 생기면서 30%가 이틀 동안 빠졌었고 이후에 근데 또 아무 일 없듯이 비트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한국 업비트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 전쟁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비트코인만 계속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의 아주 소량의 그 트랜잭션을 계속 발생시켜요. 그러면은 채굴하는 그 컴퓨터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느려지겠죠. 트랜잭션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느려지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 비트코인인가 또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BCH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비트를 채굴하는 진영에서는 BCH를 공격을 해요. 이제 그럼 치고받고 하면서 비트가 오를 때 BK가 떨어지고 BK가 오를 때 비트가 떨어지고 막 이러다가 결국 조정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쭉 불장으로 엄청난 불장 보면 여기서 6,000달러에서 19,800달러까지 비트가 오르는데 이때 이슈들이 아마 뭐 업비트의 그냥 불장이 단순한 이슈였던 것 같고 비트코인 CME 선물 거래가 첫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마 이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선물 거래를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박상기, 그 옛날에 법무부 장관 때, 옛날 법무부 장관 박상기가, 이제 우리는 박상기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거래소를 폐쇄할 거라는 발언을 여기서 하면서 또다시 38%가 빠지게 돼요, 이렇게. 실제로 저도 이거 다 겪었는데, 그때는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뭐, 물론,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말은 지금도 말이 안 되지만,
그때 어떤 스탠스를 우리 정부에서 취하지 않았으면 더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봅니다. 물론 저는 정치적 성향이 매우 중립적이라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 때도 누군가를 지지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정부 스탠스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테더 이슈, 중국, 한국, 프랑스, 인도 크립토가 규제를 선언한다고 하면서 이제 비트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규제가 없었는데 시장 파이가 워낙 커지다 보니 먹거리도 많고 세금도 많이 매길 수 있겠다 해서 천천히 이제 우리나라랑 뭐 해가지고 중국부터 해서 규제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18년도 3월 달에 SEC에 거래소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장이 한 번 더 빠집니다. 그래서 19,800달러부터 보면은 뭐 규제 얘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6,000달러까지 세 토막 이상이 납니다. 이게 불과 12월 17일 17년도고 이게 18년도 2월인 걸 감안하면 세 달 만에 세 토막이 나요. 그러니까 2022년에 있었던 하락장은 사실 하락장도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장이 꼬꾸라지면서 우리는 5,700달러와 6,000달러 사이가 엄청난 지지선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쭉 보면은 요 구간, 쭉 여기도 꼬리가 이렇게 생겼죠. 쭉 지지라고 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다시 하드포크가 됩니다. 아까 앞에서 비트가 하드포크가 되면서 비케가 생겨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이제 그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BSV를 만들자고 하면서 하드포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장이 마지막 피날레 하락을 찍게 됩니다. 이게 지지 구간이었어요. 여기 6,000달러가 엄청난 지지 구간이었는데 하드포크를 하고 나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6,000달러가 뚫리니 그대로 보면은 18년 11월 14일부터 18년 12월 15일 한 달 동안 반토막이 납니다. 50%의 하락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4달 동안 횡보를 해요. 4월 달까지. 4달간 횡보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유 없는 상승이 나옵니다. 4월 2일 날. 19년 4월 2일 날 하루에 18%가 오르면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세를 이어서 19년 6월 26일까지 비트코인이 13,800달러. 이 저점은 3,000달러 부근이었고 3,100달러였고 13,800달러까지 올랐으니 거의 한 4배, 4.5배, 뭐 4.3배 정도 올랐네요. 그렇게 장이 흘러갈 무렵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걸 만들겠다. 페이스북도 코인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파월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 좀 오반데? 라는 부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이 또 떨어졌다가 또 반등했다가 했는데 요 구간이 이제는 사실 요 구간에서는 비트만 거의 올랐어요. 물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게 더 떨어졌기 때문에 더 올랐다고 못 보지만 같이 올랐는데 비트의 상승률이 더 높았고 도미넌스도 실제로 이때는 오르는 도미넌스였습니다. 9월 달까지 도미넌스가 올랐었고 이 이후에 오히려 도미넌스가 빠졌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곤, 매틱 네트워크인데 이 당시에 매틱이 아마 이 어딘가에서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었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근본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이 당시에 투자를 받았다던가 상장을 했다던가 했던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19년 9월 23일 날 벡트라는 선물 거래소가 비트코인 거래를 개시했는데 벡트는 뭐 기관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어쭈어쭈고 뭐 근본 거래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슈몰이를 했었는데 결국 거래를 시작하니까 떨어졌죠. 보면은 이제 이슈몰이가 먼저 된 애들은 이후에 그게 실제로 일이 탁 터졌을 때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CME 첫 선물 거래 시작도 꽤 오래전에 나온 얘기라 아마 여기서부터 이 상승장을 견인했었는데 선물 거래 시작하자마자부터 장이 박살났고 이 벡트 때도 사실상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이때도 다시 장이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비트가 빠졌다가 6,300달러, 그러니까 13,800에서 6,300이면 반토막이죠.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11,000달러 부근, 1,5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연말에 그냥 해서 연초 연말에 20년도에 올라간 건데 19년 12월부터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생겨나면서 증시가 폭락하는 시기에 똑같이 비트가 폭락을 해요. 이게 거의 한 4일 만에 비트가 50%가 또 빠지게 됩니다. 와, 정말 엄청 드라마틱하죠? 다이나믹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코비드19 크래시라고 부르는데, 뭐, 크래시스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비트가 빠졌었다. 근데 이때는 금이랑 증시랑 다 빠졌어요. 근데 비트가 유독 빠지긴 했죠. 그렇게 보면은 재밌는 게 주봉으로 잠깐 펼쳐보면, 코비드19의 저점이, 봐봐요. 이 저점이 거의 3,500달러, 뭐 800달러인 거 감안하면 18년도 12월에 있었던 저점이 3,100달러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안 팔고 제 얘기입니다. 존버 했는데 다시 이 자리에 왔다. 제 얘기예요. 못 팔았어요. 전 이 시기에. 그냥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매매를 어느 정도 잘 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21년도도 굉장히 많죠. 몇 분이야? 벌써 10분이네요. 빠르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니다. 이번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이 다음 걸 잘라서 올릴게요.